컴퓨터 한 대 돌렸을 때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한 달 순수익이 10만원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번에 6천만원 정도를 다 때려 박았었거든요. 한 달 동안 순수익이 4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시간당 2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아식 채굴기에서 나오는 고와 팬 소리거든요. 그래서 왱 하는 소리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돌리기 힘듭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여러 군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여러 곳을 다 합쳤을 때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2억 이상도 나왔었습니다. 총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채굴장 전체 합치면은 현재는 한 600에서 800대 사이 정도가 있고요.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돈이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말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일부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일어나가지고. 방금 일어나신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건가요? 네, 사무실에서 잠을 많이 잡니다. 일단 들어오실까요? 왜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주무셨나요? 사실 집이 가깝긴 한데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평소에 집은 안 들어가시나요? 집에 들어갈 때는 좀 옷 갈아입으러 많이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뭐 잠만 자고 나오기 때문에 딱히 들어간다고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샤워시설도 있기도 하고 해서 항상 일 하는 게 좀 중심이다 보니까 거의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곤이광산 대표 장세곤이라고 합니다. 곤이광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한국에서 위탁 채굴장이라고 채굴기를 대신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수입도 해서 구매 대행 같은 것도 해드리고, 채굴기가 기존에는 좀 조용했던 채굴기였는데 그래픽카드 PC 제품을 할 때는 최근에는 고성능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도 심하고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발열이 많이 남에 따라서 쿨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많은 전력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켜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 파이코인 테스트로 돌리고 있는 건데, 파이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약간 다단계 형식으로 추천 시스템이어가지고 사기로 좀 치부되던 코인인데, 이번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캤던 분들이 수익을 많이 번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와, 저도 이거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늦게나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듣다가 궁금해진 게 코인 채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들이 되게 보안이 철저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가상화폐 보안을 담당하는 게 아까 보셨던 채굴 컴퓨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서 정보를 보안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나오는 보상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보안을 해주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인 하면 가상화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상화폐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통화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거의 손님 만나는 미팅 장소다 보니까 지금 소리도 거의 안 날 거예요. 채굴기 소리도. 대형 채굴장 가게 되면은 시끄러워서 기막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약식 채굴장 형태만 갖춰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기존에 그래픽카드 채굴에서 PC 제품이 많이 쓰였다 보니까 저도 PC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돼서 중고 PC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존이고요. 주로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걸까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 램, 아니면 파워, 이런 부품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이 채굴장인데, 여기 내부에 난방기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채굴기들이거든요. 이게 다 채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성이 좋지는 않지만 CPU를 이용해서 팩트런이라는 코인을 캐고 있는 채굴기입니다. 790X라는 CPU가 들어가서 되게 고사양 CPU거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채굴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채굴기라고 말을 하는 게 컴퓨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제가 채굴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결국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을 때는 전기를 많이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면은 전기 사용할 때 피크치라는 게 있습니다. 피크치를 찍고 나면 기본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점을 찍은 피크치만큼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고정비로서 리스크로 가장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kW를 썼다가 기본료가 원래는 30%인데 83, 24, 240kW에 대한 기본료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0kW를 꽉 채웠다 하면은 800kW 전체에 대한 기본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료가 8,23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600kW에 대한 기본료를 더 내게 되면은 86, 48, 한 달에 480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전기를 한 번에 많이 썼다가 낮추게 되면은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굴기 종류가 더 있을까요? 채굴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런 일반 PC를 사용한 채굴 같은 경우는 얘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식 채굴기랑 좀 차이점이 나는데 아마 비트코인 설명을 들었을 때 비트코인 채굴하는 방식이 수와 식을 푼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유튜버를 참고하실 때.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수와 공식을 덧셈 뺄셈 정도 되게 얕은 수준으로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캘 수가 있습니다. 아식 채굴기 같은 경우는 분야 중에서도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아식 채굴기는 특정 코인밖에 캐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캔다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만 캔다던가 한 가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식 채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 소규모여가지고요. 그냥 맛보기식입니다. 여기 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아식 채굴기에서 나오는 고와 팬 소리거든요. 그래서 웽 하는 소리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돌리기 힘듭니다.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아까 팩트로 채굴기가 여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건 채굴기는 아니고 AI 데이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AI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요거는 가스마이너라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는 장비고요. 요것도 아식 채굴기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밖에 채굴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비트코인 채굴기인데 현재 수익성이 전기 원가랑 간당간당 하긴 했더라도 아직은 돌아가고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채굴기들이 멈춰 있는데 예전에는 수익성이 좋았으나 현재는 전기료도 안 나와서 멈춰 있는 모델들입니다. 채굴기의 수익성에 따라 지속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채굴기 진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고장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채굴기가 고장나는 내구성 문제보다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구성은 멀쩡해서 돌아는 갈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가동이 멈추는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도 되게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채굴 자체가 전원만 껐다 켜지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채굴장 자체를 한 주에 한 번, 거의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녀석들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그 녀석들만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런 채굴업을 하고 있게 됐네요. 채굴업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직원을 뽑고 계속 키워 나갔는데 채굴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더라도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굴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한 대 돌렸을 때 1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한 달 순수익이 10만 원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번에 6천만 원 정도를 다 때려 박았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돌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돌렸을 때 한 달 동안 전기료가 360만 원인가 나오고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가정집에서 돌렸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다. 이거 사람을 안 써도 잠을 자고 있는데 시간당 2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될까요? 분명히 상승장이 오거나 채굴 안정기가 오면은 자동화된 수익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다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멘탈과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 구간일 때는 계속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채굴을 하신 분들은 자동화 수익이라는 것 때문에 그 수익 갖다가 채굴기를 무한정 늘립니다. 그 수익이 잘 나올 때는 채굴기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채굴기 고점에 불려가지고 나중에 폭락했을 때 그 수익 부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나오는 걸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보관을 해놔야지 만약 올라간다고 해서 기계를 늘리면 위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여러 군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다 합쳤을 때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2억 이상도 나왔었습니다. 전기세가 2억이나 나오면은 유지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임대료도 제가 맥스로 빌렸을 때가 7군데 정도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럼 월 2천만 원 이상 임대료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곳에서 가장 많이 전기세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계약요금에 따라가지고 한 300kW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곳이 300kW 이상 썼던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넘게도 나오고 하죠.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여기가 500kW 채굴장이었는데 한 4,9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3kW밖에 안 쓰기 때문에 가정집에 15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채굴장을 7개 정도 운영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은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 건가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편일 겁니다. 그럼 지금은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총 4군데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향후로 좀 더 줄일까
올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 채굴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고객들을 받아서 대신 운영해드리는 위탁 채굴 목적이 컸다 보니까 코인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꼭 채굴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채굴 시장이 현재는 좀 많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고객들이 많이 나가서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채굴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코인의 등락은 굉장히 활발한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코인을 굉장히 높이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채굴 시장도 같이 좋아져서 채굴기를 빌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채굴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코인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컴퓨터들이 많아질수록 나눠 갖는 구조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펌핑을 많이 준 상태에서 채굴자가 많이 유입돼서 채굴 양은 줄어들었는데 다시 가격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버텨주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주식과 다른 점이 어떤 걸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장을 운영하고요. 주식은 24시간 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원래 얘는 쪽 시장 일을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코인업을 하신다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 그거 사기 아니야? 그거 돈 진짜 돼? 이런 의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지인분들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수익을 보다가 그 21년도 꼭대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손해를 보고 나가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한번 느꼈던 게 지인한테는 절대로 하라고 말을 안 하겠다.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배 수익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80%고 보통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은 제가 수익을 보고 있을 땐 안 들어오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끝판에 팔고 나가야 될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합니다. 지인이 코인을 한다 했을 때 이걸 조심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자동화 수익을 겪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한정 늘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10,000원이 들어온다? 이런 경험을 하면 돈을 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겠죠. 3만원, 4만원, 5만원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점에 물린 상태로 채굴기 값이 박살이 한번 나게 되면 그동안에 모았던 걸 다 날릴 수가 있어서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나 채굴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직접 채굴기를 운영을 하면서 후반 코인에 들어가서 그 코인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위탁장을 운영을 하고 채굴기 유통도 하기 때문에 채굴기를 가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유통을 하면서 나오는 유통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벌어들인 코인은 현금화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현금화 시점은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인간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뉴스에서도 코인은 무적이다, 신이다 항상 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할머니나 친척 이모께서 야 코인 이거 사야 되지 않냐 하면은 그게 고점 신호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인간 지표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보통 코인에 관심 없던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어느 정도 현금화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2층, 3층을 채굴장으로 쓰고 있는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는 몇 평 정도 됐나요? 아까 거기는 실평수가 103평이고요. 여기도 한 100평 정도 돼가지고 위아래로 한 2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이제 아식 채굴기 팬 소리인데 벌써부터 시끄럽죠? 여기 보시는 까만 애들은 좀 조용한 모델들이거든요. 자스마이너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많이 비었잖아요. 아식 채굴기 위탁을 하시다가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비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수익성이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애들만 남아있어요. 총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채굴장 전체 합치면은 현재는 한 600에서 800대 사이 정도가 있고요. 아마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아마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생산성 좋은 모델에 따라서 구매를 해가지고 채굴장이 채워지지도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큰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를 크게 둔 이유가 있을까요? 채굴기 자체가 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채굴기 뒤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손을 대보시면은 40도가 넘는 온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굴기 개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열이 나와서 이걸 바로바로 빼주지 않으면 채굴기 자체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팬을 달아가지고 열기를 빨리 빼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굴기 하나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천차만별이고 시기에 따라서도 같은 모델이 2배가 더 비쌀 때도 있고 반토막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수익률이 가장 핫했던 L9이라는 모델을 보면은 트럼프 당선 전에는 한 1,200만 원 선이었는데 당선되고 1,700만 원까지 틀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300만 원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1,200만 원대 사셨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채굴 수익으로만 해도 원금이 50% 이상이 회수된 상태이고 지금 판다고 하셔도 거의 단가가 없는 상태인데 타이밍에 따라서 당선된 다음에 최고점 2,700에 사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서 이게 4개월 안에 이뤄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제 개인 용도로만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 빼고 실제 공사 비용만으로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거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제 노동력을 빼왔었기 때문에 용접도 저희 형을 데리고 와서 시키고 엔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들었었습니다. 단지 채굴기 가치가 워낙에 높을 때였다 보니까 채굴기 값만 7천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기 해당 채굴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이 운영한다 했을 때 이런 채굴기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해외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데에서 하다 보면 벽돌도 오고 기계 자체 내부에 시멘트 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식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폰서 링크라 그러죠. 구글에서 광고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리버라는 채굴기 회사를 말해볼게요. 아이스리버 IO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이스리버닷컴으로 광고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유도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먹고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스리버의 I를 소문자 L로 바꿔서 그냥 겉보기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 수법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외에 안정적인 거래처가 없다고 하시면은 한국에 이런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저렴하는데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들한테 통해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먼지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은 내부 칩셋 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게 돼서 또 장마철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수분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 칩셋 사이에 연결이 되다 보면은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는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걸까요? 손실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따라다녀 봤는데 코인이나 채굴을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를 돈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냐 묻어놓고 사시지 마셔라. 이거를 결국 사다 보면은 고점에도 사기 때문에 일부러 저점에 사놓은 채굴기 자체가 고점에서 불을 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구매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쌀 때 사셔가지고 그다음 비쌀 때 파셔라. 사지 마시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한국이 전기료가 채굴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채굴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전기료가 좀 저렴한 나라들이 좀 공산권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채굴기를 압류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들 해요. 미리 나가셨던 사장님들 말 들어보면은. 그래서 채굴기 가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한 번만 잘못돼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쪽으로 나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도 채굴에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향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돈이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이라고 말을 하죠. 저도 투자를 해봤을 때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채굴이라는 영역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금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거나 살짝 마이너스 나는 구간에서 못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못 버티다가 털고 나가면 코인은 출발해버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다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일부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